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곳 시간은 10시 40분이에요. 밤 10시 40분인데 12시가 지나야만 제가 만든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상하죠? 그 이유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까지는 태클이 제게 걸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제 동영상 만든 거를 올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제게 걸려오는 태클은 한국에서 거는 태클이다. 한국 쪽에서 거는 태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저는 동영상 하나 올릴 때는 아시다시피 자료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녹음을 한꺼번에 쫙 해버려요. 그러니까 편집 과정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제가 뭐 그런 것도 잘 못하고 하기 때문에 뭐 녹음하다가 약간 실수가 있어도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죠. 뭐 어쨌든 그런 이유로 제가 지금 시간이 10시 40분인데 이전 동영상을 만들어 놓고도 그걸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하나의 동영상을 만들 시간적인 여유가 되네요. 근데 솔직히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보니까요. 상당히 저는 자료 정리를 많이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뇌 운동을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엄청 높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뭐 그런 체력적으로 그렇게 막 그 팔팔한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게 힘에 부칠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뭐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자료가 하나 더 있어서 일단 동영상을 하나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가 만들려는 것은 뭐에 대한 거냐면요. 그 여성운동, 페미니즘이나 뭐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 난민 인권 문제, 뭐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 등등 이것들이 모두 소로스가 추진하는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민주당에서 여성 운동으로 이루어진 여성의 정치화 세력이 굉장히 큰 힘을 요즘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드루킹도 댓글 작업을 해가지고 대선 당시에 주부들이 62%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비호감이었는데 지금은 62%가 호감으로 바뀌었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여성들의 정치화를 현 정부 또는 미국 민주당뿐 아니라 한국 민주당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인지 드루킹은 2017년 7월에 자료에 보면은 그 맘카페, 세이맘이나 또 빨리쿡 그런 등등의 그 여성들, 주부들 이 사람들을 굉장히 겨냥해서 그 정치세를 키워나갔었어요. 이 점을 꼭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현재 더민주당에서 여성들의 표, 지지세를 중시하고 있고 페미니즘을 강력히 추진하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소로스의 영향이 한국 민주당에도 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한테 20대가 지지율이 굉장히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 페미니즘을 너무 강력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그 역반응으로서 젊은 남성들이 굉장히 그 현 정부를 지지하거나 더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율이 적어졌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남성들이 다른 그 댓글에서 제가 한국의 문제는 이렇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글이 있어요. 같이 보세요. 국가인권위원장은 왜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노인, 외국인, 난민까지 걱정해 주면서 왜 남성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쭉 얘기를 하면서 왜 여성 혐오의 표현만 안 된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남성 혐오는 존재하지 않느냐. 말도 안 된다. 심지어는 행안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워마드의 막장 폐륜 짓이 있잖아요. 워마드가 막 심각하게 좀 강성 그런 여성 운동을 하는 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건데 뭐 그 사람들 그런 폐륜짓도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젊은 남성층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런 댓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에. 그래야만 어떤 사안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이성적으로 단계별로 해결을 해나가는 능력이 커진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감성적이라는 건 뭐예요? 뭐든지 싸잡아가지고 감성을 막 부추겨가지고 그래 이것 때문이야. 뭐 여성 혐오 때문이야. 뭐 페미니즘들이 커져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여성 피해자가 너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인권 문제를 뭐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무조건 어처구니 없는 그 단계를 밟아가지고 뭐든지 뒤집어 뭐라 그러나요? 그렇게 막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과연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는지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이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뭐 사이버 성폭력에 대응하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뭐 사이버로 막 그 촬영을 해가지고 유포해가지고 피해자가 막 생기는 그런 사안이 한국에서 막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 그 조작 세력이 있었지 않나라고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떤 시기에 굉장히 많이 그런 피해자들이 생겼었죠. 근데 어쨌든 불법 촬영 자체가 사법적으로 이건 문제가 돼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뭐 그 포르노 사이트를 그 처벌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닫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현재의 법 또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불법 촬영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촬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피해자를 보호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피해자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이 피해자가 문란한 여성으로 낙인이 찍힌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점차 너무 심하게 이게 이제 왜곡되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한국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상적인 여성상이 있는데 이것을 숭배하는 현상이 오히려 이런 피해자, 여성 피해자, 불법 촬영을 당해서 피해를 받은 이 여성들에 대해서 여성 혐오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화할 수 있어요. 그럼 갑자기 여성 혐오 문제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말이죠. 여성 혐오라는 단어가 무려 한 4-5번 여기서 나오잖아요. 적어도 하나, 둘, 셋.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 혐오, 차별, 대응. 뭐 도대체 이거 뭡니까? 페미니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여성 혐오, 그 혐오 자체를
맡겠다. 그걸 인권위원회가 한다. 이래서 갑자기 사이버 성폭력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국가인권위랑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이라는 거는 이미 합법화될 수 없는 촬영이기 때문에 이걸 사법적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 피해자가 많으면 이게 사회 문제가 된다. 까지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갑자기 뭐 여성들이 문란한 여성들로 낙인 찍힌다. 뭐 이것은 여성 혐오다. 너무 이 논리의 비약이 너무 빠른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공격을 젊은 남성들이 할 수 있죠. 제가 봐도 여성이라도 불법 촬영을 해서 그건 안 된다. 까지만 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논리를 비약시켜서 여성 혐오 또는 일반적인 혐오 문제로 가려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그 여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해가 가셨죠? 또 한 가지의 얘기를 하자면 그 미얀마 출신인데 인권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근데 24년 전에 한국에 왔답니다. 소모뚜라는 비교적 젊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미얀마 출신에. 그런데 이제 친구 한 사람이 한국에 왔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농축산업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고용 허가를 받고 그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미얀마라는 거는 저기잖아요. 불교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생이 금기된 불교 국가에서 온 이 기혁 씨는 괴로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돼지를 도축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건만 본다면 뭐 단기 고용 허가를 내줄 때 그 허가 내줄 때 그 고용 계약서라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계약을 할 때 농업만 이 사람의 경우는 하겠다. 왜냐하면 불교국가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단계를 밟아서 돼지 도축업 쪽으로 가는 거를 미리 막았어야 되지 않아요? 거기서 딱 끊치면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될 수 없는데 이 문제의 기혁 씨는 드디어 일을 하지 않고 도망쳐 나왔답니다. 이게 지금 문제죠. 그러면 미등록 체류 신분이 됐기 때문에 추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출입국 법에 위반돼 있으니까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 미얀마 출신의 소모뚜라는 사람은 그 이주 노동자들이 미등록 체류자로서 불법 체류화되는 것을 차별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이게 인권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최영애 씨 인권위원장이 추진하는 혐오 차별 대응 추진위원회의 하나의 사안으로 이거를 유수한 겁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자꾸 추진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거 왜 그래? 이게 얼마나 그 비논리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남성들의 눈에뿐 아니라 여성의 눈에서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뭔가 그 몰고 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셨죠? 혐오 차별을 막자. 아니, 혐오 차별을 하기 전에 어떤 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합법과 불법 그리고 그 이전의 과정 속에서 뭐 불교 국가에서 왔으면 애시당초 농업 쪽으로만 가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일을 말이죠. 하지 않고 이것이 마치 인권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를 무조건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갑자기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논리를 비약하냔 말이죠.